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산업안전공학과 이수경 교수입니다. 3월 21일 라이브 강의에 대한 위험성 평가 내용을 녹화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주와 2주와 보충 학습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자드와 리스크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들은 위험 요인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죠. 리스크는 위험성, 위험도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위험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자들은 그 바다에 상어가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바다에 상어가 나타났을 때 육지에 사람이 있으면 그 상태는 하자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영어로 우리가 보면 당신을 해치는 가능성을 가진 그런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잠재된 위험 요인을 즉 위험 요인을 하자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다에서 상어가 있는 곳에서 수영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이 노출된 거죠. 즉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과 사람이 노출되어 있는 것,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플러스되어 있는 상태를 위험성 또는 위험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확률적인 개념이죠. 어떤 가능성을 likelihood라고 해서 그 상처를 입을 위험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 현장에서 직업성 직업과 연관되는 위험 요인, occupational hazard라고 하는 것을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위험 요인. 물리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소음, 진동, 뭐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위험 요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화학적 위험 요인. 화학 물질이 노동자에게 노출됐을 때를 화학적 위험 요인이라고 합니다. 바이오로지컬 위험 요인, 생물학적 위험 요인이죠. 박테리아라든가 세균 같은 것이 노동자에게 노출됐을 때의 위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을 바이오로지컬, 생물학적 위험 요인이라고 말하고 메카니컬 하자드는 기계적인 하자드를 얘기합니다. 즉 기계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롤러가 돌아간다든가 벨트가 돌아간다든가 이럴 때 끼임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을 메카니컬 하자드라고 얘기를 하겠죠. 사이코소셜 하자드라고 하는 거는 심리 사회적 위험 요인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사회에서 겪는 그러한 위험 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과 관련된 스트레스. 그러니까 근로자, 노동자가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사이코소셜 하자드에 해당하겠죠. 또는 피로를 한다든가 또는 집단 따돌림을 다다는가 이런 것들을 사이코소셜 하자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인간과학적인 위험 요인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와 아차 사고와 사건을 명확하게 한번 개념적으로 어, 그 분리를 해서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애시던트라고 하는 것은 사고죠. 그 다음에 니어 미스는 아차 사고, 인시던트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서로 구분을 한다면 벽돌이 일으키는데 사람이 굽 지나가면서 맞았어요. 그거는 사고죠.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벽돌이 옆에 떨어져 갖고 다칠 뻔했어요. 이건 니어 미스입니다. 아차 사고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벽돌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인시던트라고 하는 사고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와 같이 불완전한 상태 하에서 이 불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건을 매듭 부분에 크램프 부분이 매우 그 불량해 갖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unsafe condition이라고 해서 불완전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데서 그 밑에 사람이 지나가는 행동은 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는 지나가는데 크랙이 일어나서 물건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치지 않았어요. 그건 니어 미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는 크랙이 갔는데 바로 밑에 사람이 물건에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다. 이거는 애시던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알랍 존이라고 하는 알랍 지역이라고 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허용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하죠. unobservable region. 그러니까 observable이라고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tolerable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허용 불가 영역, 허용 불가 영역 이렇게 얘기하죠. 허용 불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 굉장히 하이 리스크가 돼 있어 갖고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느냐 하면 여기 maximum tolerable limit 최대 감내 허용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이 리스크냐, 미디엄 리스크냐, 로우 리스크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1년에 사망할 확률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건부 허용 영역을 우리는 알랍 레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랍 레준. 이 알랍 레준에는 가운데에 위험도 목표 수준이라고 하는 리스트 타켓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허용 영역과 조건부 영역을 구분하는 리미트를 우리는 maximum acceptable limit라고 해서 최대 수용 허용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갖고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영역 여기 뭐 acceptable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영역과 허용할 수 있는 영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혼용해서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굉장히 이 정도의 위치에 리스트 타켓보다 위에 있을 경우에는 뭔가 비용을 투자를 해서 돈을 투자해서 리스크를 이쪽으로 낮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산업재해는 대부분 조건부 허용 영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리스크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치사율, 1년에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을 10의 마이너스 6승5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10의 마이너스 6승은 집에서 가만히 있던 사람이 죽을 확률에 1년에
그러니까 100만 명에 한 명이 죽어요. 그런 확률적으로. 그러면 100만 분의 한 명이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가는 거죠. 바로 요 로우 리스크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영역은 노동자인 경우에는 1년에 1000명에서 한 명이 죽을 때 이게 바로 감내할 수 있는 리미트 허용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대중, 우리가 퍼블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10,000명이 한 명이 죽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금방 얘기했지만 여기에 알랍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뭔가 돈을 투자해서 조치를 리스크 리덕션 메이저, 그러니까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알랍존이다. 조건부 허용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최대 감내 허용치, 최대 수용 허용치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명확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fatality risk, 이게 바로 치사율이에요. 1년에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집에 가만히 있던 사람이 죽을 확률은 뭐라고 그랬죠?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다. 10의 마이너스 6승5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번개에 맞아서 죽을 확률, 번개에 맞을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이거는 무시해야 된다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플라잉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다가 죽을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6승, 100만 분의 1.2명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죽는 것보다 약간 높지만 이거 굉장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망률이 낮은 거죠. 근데 한번 떨어지면 다 죽으니까 굉장히 그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굉장히 겁을 내는 건데 실제 있어서는 100만 분의 1이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는 거죠. 자동차를 타다가 죽을 확률은 10,000명당 1.75명이니까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자동차가 더 위험한 거예요. 플라잉보다.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할 수 있어요. 담배 피는 건 어떻게 된 게 1,000명당 5명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높은 그 사망 확률을 가지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이 죽을 확률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hierarchy of control을 하게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과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법보다 제일 앞서는 건 뭡니까? 법규에 어긋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엘리미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제거를 하는 거예요. 즉 위험 요소를 물리적으로 제거해 주는 거예요. 엘리미네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 리플레이스, 즉 substitution에서 뭔가 덜 위험성인 거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자들을 바꿔주는 거니까 예를 든다면 유해 화학 물질이 있는데 이 유해 화학 물질이 굉장히 그 노동자에게 건강 장애를 일으킨다면 덜 위험성 있는 것을 바꿔주는 거. 이걸 substitution, 치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공학적인 제어를 둘 수 있죠. 그건 결국은 뭐냐? 위험 요인을 노동자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많이 써서 근로자가 직원병이 많이 생긴다면 그러한 작업은 그 완전히 밀폐화시키는 거. 이게 엔지니어링 컨트롤이다. 또는 관리적인 컨트롤. 그거는 뭐예요? 작업 방법을 근로자가 작업하는 방법을 바꿔주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효과가 가장 적은 거는 뭡니까?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라고 해갖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마지막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성 평가에 가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게 그 클래스의 그 5단계설이 나오기 전에는 그 4M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했죠. 4M의 종류가 뭐라는 건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4M 위험성 평가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어요. 대상 공정을 선정하고 위험 요율을 도출하고 위험도를 계산하고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게 이게 4M 메소드의 기본적인 얘기죠. 지금도 중소기업에서는 4M 메소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왜 많이 쓰느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클래스에 의한 4M 메소드는 뭐야? 1단계에서 5단계.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객관식, 주관식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전 준비, 위험 요인의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치 수립 및 실행 이렇게 들어간다. 우리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시행이 됐죠. 시행이 됐는데 중대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11월에 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죠. 그 내용은 우리가 라이브 강의 넘버 3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중간고사라고 하는 것이 라이브 강의의 내용을 조금 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이브 강의의 동영상은 여러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라이브 강의 넘버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